정보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30 정보회의고요.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땜방. 이번 주는 화수목 이렇게 뵈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신혁승 인사가 나와야 네. 되는데 오늘 아마 그 밀접 접촉자로 또 분류돼서 네. 검사를 받고. 네. 뭐 하여튼 요즘 그 이제 다시 네. 이 방역이 좀 느슨해지는 것 때문인지 확진자가 늘죠. 오늘도 아마 이따가 또 저희 또 다루겠습니다만 어제 9시까지 한 600명, 700명대 후반, 756명이었군요. 오늘은 한 800명대 나올 것 같고 델타 변이 또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대신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거 있는 날은 잠을 못 잡니다. 그만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아주실 거라고 봐요. 네. 전문가로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네. 공부를 직접 하셔야 되고 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 시간에 또 짧은 시간이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네. 저도 같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몇 가지 이슈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따 일발장전도 저희도 오늘 뭐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목되는 뉴스거리들이 보였죠. 폐배터리 얘기, 네. 전기차와 2차 전지 얘기도 있었고 그 부분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그 시행안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미래 폐자원 그 거전 수거 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 폐배터리를 수거하니까 재활용 센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2022년, 2023년부터 이제 민간으로 매각할 예정인데 경남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 4개 권역에 회수 보관 그리고 이후에 잔존 가치를 측정을 해서 이제 민간에 매각,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회수와 보관을 어떤 기업이 할 것인가. 이제 이제는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 재활용 관련된 기업들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2차 전지 배터리를 가져와서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재활용? 네, 재활용, 잠시만 재사용, 네, 말씀 재사용. 끊어서 그렇습니다만 뭐 속 보니까 내용을 일단 네. 전해드리고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바 비상방역 테마로 국가안전에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 코로나 확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추측컨대는 중국과의 교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다 교류를 막은 게 아니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인정은 안 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저 중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상 방역이 앞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질 뭐 이런 게 나왔다 이건 아닐 거고 뭐 북한식 표현에는 비루스라고 표현. 코로나 비루스라고요? 일단 네, 패스. 북한 쪽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뭐 좋게 해석하면은 이제 우리한테 백신이 많이 여유롭다면은 백신을 계기로 해서 어떤 교류의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면은 좋은 쪽으로 그냥 막 갖다 퍼주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죠? 하여튼 그러네요. 네. 뭐 미국과의 어떤 저런 게 어떤 섭외 뭐랄까요 좀 미국과의 어떤 대화란 이런 부분은 아직 멀었다고. 멀었죠. 네. 근데 계속 식량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방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미국 국방부에서도 위험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고 핵 위협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그 미화원 군사위원회에서 지금 국방부 대변이 나와서 또 청문을 했는데 여전히 대북 기조에 대해서는 변한 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잖아요. 뭐 풀어달라, 제재의 일부를 완화해달라고 하면은 그럼 뭔가 성의를 표시해라. 뭐 핵에 대해서. 결국은 핵 포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주거니 받거니 끝없는 그 논란이 있잖아요. 뭐 중간에 일본이 자꾸 또 끼어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사실이 그래요. 일본은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일본도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기조가 완화되는 거를 원할까?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반대할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얘기지만은 그 한반도가 그
한반도 어찌 보면은 이 중국으로 비롯한 아직까지 그래도 공산주의가 약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쪽하고 이제 자유주의 쪽에서 봤을 때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통일을 근본적인 얘기지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될 건데 그러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이 미군을 바로 접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볼 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아마 북한을 완충 지역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거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뭐 그게 이제 뭐 정치 네.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각자의 체제를 네. 인정하면서 네. 교류를 하는 뭐 형태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쉽진 저게 않죠. 속보가 네. 떠서 갑자기 정보의 시간에 우리는 이런 라이브잖아요. 네. 그죠? 저것도 정보잖아요. 그럼요. 저것도 정보고 저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네. 줄지 뭐 하다 못해 또 진단 키트 또 뭐 네. 백신 뭐 이런 쪽일지 하- 주목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신은 모르겠지만 진단 키트는 우리가 조금 그 넉넉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진단 키트 정도는 북한으로 준다는 얘기가 그게 나오지 무슨 않을까요? 군수물자로 뭐 녹여가지고 뭐 어떻게 그걸 할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도 플라스틱인데 녹여서 뭘 할 수 있을까? 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갖다 붙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네. 안 된다면 할 말 없는 거지만 자, 어찌됐건 저런 뉴스가 네. 등장했고 우리가 2차 전지 얘기를 하다가 일로 왔는데 2차 전지 네. 그렇죠. 근데 2차 전지 이 폐배터리 사업에 네. 대해서 뭐 이슈는 되고 있습니다만 환경 문제가 강하니까. 네. 근데 이제 업계에 알아보니까 당장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전기차 보급이 네. 시작된 지가 불과 1, 2년? 네. 아직도 이제 넓어지는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넓어지긴 이제 막 시작 단계죠. 그렇죠. 네. 그러면 폐배터리까지 나오느냐요. 아직 안 네. 나오는 거니까. 그 양이 근데 아직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산업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출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네. 거기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이제 폐배터리 나올 건데 거기서 미리 뭐 대응을 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네, 미리 형태. 준비 상황에서. 네. 네. 자, 그래서 또 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뭐 2차 전지를 뭐 ESS로 전환하는 재사용 방식이 아니라 이제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네. 해가지고 여기서 니켈이나 이제 코발트를 또 추출하는 또 재활용 방식. 그래서 재사용과 재활용해서 일단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활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일단은 뭐 SK 이노베이션인지 삼성 SDI인지 그리고 LG화학에서 일단 그 재활용 사업을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아시겠지만은 그 양극재 포항에서 에코프로와 합작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양극재 산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공장을 현재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극재 공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같이 현재 추진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CNG라고 에코프로 환경사업 부분 분할 신설 회사인데 아직 상장은 안 된 회사입니다. 네, 분할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포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이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망간 이런 부분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사업, 그러니까 기존의 폐배터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니켈, 망간, 코발트 같은 어떤 그 원소재를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이제 갈 거냐면은 에코프로 GEM이라는 회사 쪽으로 가서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근데 네. 이 전구체가 양극재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 전구체 생산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한 75% 정도 현재 생산을 하게 되면 거의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 SDI인지 LG화학인지 이런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으로서 이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생산은 또 75%인데 또 활용은 중국이 45%, 우리나라 42%. 그러니까 활용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산이 조금 못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폐배터리 사업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은 여기서 니켈이란지 이런 부분을 뽑아가지고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를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은 또 원가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서 2차 전지 가격도 다운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 전기차 원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원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2차 전지였던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 생산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 배터리 원가가 다운이 되게 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상당히 좀 월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구체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GEM이라는 비상장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와 전구체 합작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전구체 생산이 이제 자체 국내에서 가능해지게 된다라면은 포스코 케미칼도 당연히 이 모회사인 포스코를 통해서 합작 범위를 만들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스모크 기업으로 보게 된다면 ENDD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양극화 물질 전구체 소재 생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촉매제 이런 쪽으로 현재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양극화 물질 전구체 소재 생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체 매출 한 20%까지 올랐었거든요. 초기에는 작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 1.5% 거의 미미했었기 때문에 뭐 신선상 동력 정도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장 기업의 이제 연관성을 보는군요. 네네, 상장 기업이요. 그래서 전체 매출 한 20%가량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구체 관련 기업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ENDD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글로벌 양극재 유미코아 그 벨기에 회사인데 그 양극재 쪽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삼성 SDI도 이제 공급을 현재 받고 죄송합니다. LG화학이 현재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유미코아에서. 그래서 지금 유미코아 쪽으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헤럴드 경제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수주가 확정이 된지에 대한 것도 아직 얘기가 안 나왔고 회사에서 딱히 부정을 안 하다 보니까 수주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만 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 말씀드리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미코아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그러니까 LG 화학 쪽으로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미코아 쪽으로 만약에 전구체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ENDD를 앞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ENDD 이 회사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이니켈 쪽으로 가는 이유는 그 하이니켈 쪽으로 하게 되면 리튬을 많이 품을 수가 있어요. 뭐 리튬을 많이 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이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리튬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보통 1회 충전에 500km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이니켈 통해서 리튬을 좀 더 많이 품게 되면은 600km, 700km까지 현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 SDI에서 나온 하이니켈 배터리가 현재 600km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SDI에서 나오는 2차 전지가 주행거리가 현재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하이니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를 근데 하이니켈을 또 이제 90% 이상 더 가져갈 수 없는 게 또 하이니켈이 너무 고함량으로 가게 되면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니켈 쪽 그래서 지금 전고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이니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경쟁력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앞으로도 납품을 그러니까 전방업체로도 납품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니켈 양극재형 전구체를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납품을 받아서 양극재 소재로 재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전고체를 납품을 받게 되면은 또 양극재, 고품질의 양극재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독점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에코프로 GM이 상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구체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 GM이라는 회사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을 해서 또 주목을 해야 될 회사가 아직 상장은 안 했습니다. 상장은 안 했는데 그 현재 IPO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예, 성일 하이텍이라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이제 작가님한테 좀 드렸는데 내용을 성일 하이텍. 네, 성일 하이텍. 그래서 지금 그 2차 전지 올해 열렸던 2차 전지 전시회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는데 이 회사보다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일 하이텍이라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03년 3월 달에 폐전자 부품에서 유가금속, 그러니까 금, 은, 팔등 같은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리사이클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업을 조금 전환을 해가지고 전기차 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에서 코발트란지 니켈, 리튬을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배터리 원 소재로
생산하는 리사이클 기업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이번 2차 전지 전시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IPO를 하게 된다라면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앞으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 예전에 그 제가 730인지 개장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비상장사 명시하는 걸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전구체 생산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그 재사용과 관련된 폐배터리 업체 요걸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장은 아직 안 했지만은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IPO를 하게 된다라면은 한번 우리가 그 뭐 상당히 청약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IPO를 진행하고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된다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은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비상장사도 좀 준비를 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상식이지만 네. 폐배터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배터리를 만드는 2차 네, 전지를 네. 만드는 그 과정의 역순 아닐까 싶긴 네, 네.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리사이클이죠. 그렇죠. 처음에 배터리를 만들려면 네. 재료를 용합해서 네. 복합해서 소성하고 네. 녹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양극, 음극 코팅을 하고 전해질을 충전하고 분리막을 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네. 형태를 만들고 그걸 다 봉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셀이 되면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네. 모듈화 시키고 팩화 시키고 네. 팩시키고 이제 배터리가 충전을 장착되고. 하고 여기 마지막일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면 방전을 먼저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재사용을 하려면은 완전 방전을 시키든지 네. 아니면 이게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은 네. 그 분리해서 ESS에다가 쓰는 거고. 네. 근데 완전히 100% 방전이 아니라 최대 보다도 8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리사이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리사이클 해가지고 ESS 쪽으로 많이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그래서 그만큼 고품질이 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0% 방전될 때까지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리사이클 사업을 좀 빠르게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SS는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뜯어야 될 거예요. 팩을 네네. 뭐 모듈을 뜯어가지고 뭐 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이온셀을 완전히 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환경 오염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환경 오염 문제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폐배터리 재사용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하여튼 네. 상식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걸 거꾸로 역순하는 거는 네. 이렇게 정순으로 만드는 네네. 기업들이 또 역순을 할 수 있지 네네. 않을까? 약간 추측이지만 네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몇 개 기업들을 좀 쭉 불러주셨는데 네. 다시 한 번만 그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네. 일단 그 하이니켈 그 전구체 그래서 에코프로 GM이 에코프로 자회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E&D 네. 그리고 이 전구체에서 고품질 양극 활물질 생산하는 기업이 에코프로 BM.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 SDI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SDI와 이제 포항의 합작법인 삼성 그룹 전체는 모르겠지만 삼성 SDI 자체를 보게 되면은 외부 사업 합작법이 만든 건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기업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에코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하죠. 네네. 하고의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때문에 그죠? 네. 만약에 LG하고 에코하고 하면은 네. 삼성하고도 할 수 있나? SK 쪽하고도 근데 지금 어차피 LG하고 SK 이노베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문제는 됩니다. 안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럼 에코프로 네네. 그룹이 제일 먼저 네. 주목을 받겠고 그 네. 중에서는 양극 활물질이 또 제일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에코프로 BM 네. 이렇게 먼저 그래서 가는 게 맞다. 그 배터리 원가의 40%가 양극재고요. 네. 그 양극재 80%가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주목을 받을 순서대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에너지 자꾸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 네,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E&D. E&D. 그래서 E&D는 유미코어의 그 납품 이게 소식만 확정이 되게 되면은 좀 부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저도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 네. 회사에 전화해볼 수밖에 없는데 네. 밤에 회사에 전화하기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선 네. ENT는 이제 폐기물 처리로 네네네. 많이 이슈가 되는 네네네. 거고 최근에 보면은 TY 홀딩스 네. 이런 쪽도 네, 얘기하던데. 마찬가지고요. 오. 그래서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그 이 수거센터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많이 치열할 것 같은데 네. 인선 이에테 같은 경우는 그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
폐배터리 보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민간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인선 이해태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네. 이게 만약 입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또 어떤 변수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일단 인선 이해태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 않을. 확정까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또. 그게 이제 네. 보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네. 배터리에서 뭔가가 유출이 될까봐 네네, 그렇죠.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네. 보통 전해질이 그렇죠. 아직은 이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고체나 반고체로 가지 못하기 네네. 때문에 흘러나오면서 토양이 오염되고 뭐 네. 이런 거 네. 공기 중에 환경 뭐가 문제가 될까봐. 생기죠. 그럼 밀봉을 또 네.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어. 정부에서 먼저 하고. 오케이.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뭐예요?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배터리 대여 사업, 리스 사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재사용 그런 관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택시가 출고가 되면 여기서 배터리만 분해시키게 되면은 이 전기차 상당히 싸집니다. 그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분리시키면 껍데기만 그러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는데 이 배터리를 리스 방식으로 사용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전기차 가격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싸게 들여와서 이제 우리가 보통 렌탈처럼 네네. 이제 전기차 사용하는 리스료만 주게 되면은 이 전기차 사용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에서 이 리스 사업, 대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배터리 대여 사업이란지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재사용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차 전지가 그 성능이 80% 아래 떨어지게 되면 ESS 쪽으로 보내는데 네. 이렇게 재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배터리 대여 사업이란지 리스 사업도 진행을 하는 쪽으로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테크?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파워로직스와 함께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그 폐배터리를 ESS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파워로직스하고 영화테크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영화테크가 또 보니까 배터리 리스 사업을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리스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현대글로비스, 영화테크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하고 이제 합작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태양광 발전소 내에 전력 변환 장치를 설치를 하고 이제 현대차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 현대차에서 ESS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비상장사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PM 그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네. 작은 회사인데 이게 왜 주목을 했냐면 삼성 SDI에서 지분 투자를 했어요. 전략적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전기버스용 2차 전지 리스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인선이해태가 리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면은 이 PM 그로우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 이 PM 그로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 SDI거든요. 근데 왜 주목을 하냐면 그 시그넷 EV라고 급속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대우 에이텍인가?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대우 신소재인가? EV는 하여튼 대유모입니다. 대유모 회사가 코넥스 쪽. 코넥스 쪽입니다. 그래서 그 SK가 55% 정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에이텍이 맞을 겁니다. 대우에이텍이랑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PM그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대현 팀장이 이제 모니터링 하시다가 등장하면 바로 알려주시고 네. 방송 중에 전화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코리아에서 투자증권에서 펀드를 사모펀드 같아요.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KAI, KVIC 스마트 공장 투자조합이라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펀드 안에 또 PM그로라는 회사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PM그로가 상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코넥스 쪽으로 먼저 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뭐 그 리스 사업 배터리 관련주 저렇게 또 이미 묶여놨군요. 네네. 그래서 참 빨라요 보면. 이거는 우리 그 제작진이 산 게 아닐까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제 시간 너무 많이 잡았네요. 압축해가지고 네. 기업이 좀 많이 등장했잖아요. 이 중에 그래도 뭐 시일성으로 딱 네. 조금 뭐 네. 항상 선택을 좀 해달라고 해야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의 저는 에코프로비엠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하나만 원픽으로.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방송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하시면서 네. 공부를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또 이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또 잠을 못 자겠네요. 자, 막중한 임무를 드려서 네. 내일은 뭐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네네. 조금 이게 많이 다뤘기 때문에 중첩되게
뭐 이 또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정책을 조금 믹싱해가지고 네네.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좀 더 진부한 내용으로. 그렇지. 정책으로. 네네. 어제 일자리 뭐 얘기 네네. 쭉 해주잖아요. 그 갑자기 일자리를 무더기 상한가로 들어가대. 그러니까 아이비 김영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 들어가 보면은. 오. 그래서 이게 근데 시간에 걸려서 이미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세 반영이. 그래서 그것만 제가 살짝 알겠습니다.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거죠. 네. 하여튼 내일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네. 또 730 정보회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